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이 책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뚱뚱한 의사가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라진 암은 환자 입장에서 자연 치유, 음식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면, 이 책은 의학 전문가가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한번 지금까지 읽었던 책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 책 서두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40년 넘게 비만으로 고생해온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음식을 통해서 말이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날씬해졌음은 물론 건강도 회복시켜 주었다. 수만 명이 나의 맥두걸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거의 대부분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150만 명 이상이 살 안 찌고 사는 법 등을 비롯한 나의 책을 읽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주장이 사실임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내가 그동안 배워온 것을 모두 담아서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출간했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을 더 젊고 날씬하게 만드는 지침서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 책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것이고 그만큼 실패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다이어트가 살을 빼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빠져들었지만 당신은 힘들었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어느 정도 살이 빼긴 했지만 금방 흥미를 잃었고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살이 쪘을 것이다. 오히려 더 쪘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서두 부분에 의사였던 이 맥두걸 박사님이 어떻게, 그래서 질환으로 보죠, 요즘 비만을.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책을 가지고 뭐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150만 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고 이 책을 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챕터는 뭐냐면, 고기가 균형 잡힌 음식인지, 그리고 고기는 왜 독인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 중심의 식사는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외모를 밝게 만들어준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떨쳐내고 녹말 식품을 선택하시라. 당신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고 전형적인 서구식 생활로 인해 생긴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이지 않고 음식만 강조하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의사인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균형 잡힌 음식 섭취가 건강의 지름길이라고들 말한다. 의사들이나 미 농무부 보증한 말이다. 균형 잡힌 음식 섭취라. 그러나 사실 이 말이 치명적인 독극물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음식을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야 한다고 배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부모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아무거나 먹었지만 지금 미국 초등학생들의 50% 이상이 비만이다.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했지만 지금 살찐 돼지처럼 뒤뚱거리며 걷고 있다.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는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위장을 거쳐 비만을 거쳐 질병이 된다. 몸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주로 먹고 나서 즉시 고통스러운가라는 기준을 삼는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사람들이 많은 놀이동산에 가서 핫도그나 솜사탕을 먹지 말라고 배웠다. 여행할 때는 위생이 좋지 않은 장소 또는 박테리아에 대비해서 빨간 병에 든 제산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대로 살모넬라균처럼 식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당장 아프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 장기적으로 독성이 있지만 아주 큰 병이 난 것처럼 당장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음식을 먹고 1년이 지났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음식이 심장병, 암,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상상하지 못하게 된다. 해로운 음식,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고 나서 증상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신은 그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사실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메티오닌 등의 과잉 섭취는 그런 음식을 처음 입에 넣었을 때부터 험난한 여정이 아주 서서히 시작된다. 서서히 시작되어 서서히 고통을 준다는 말이다. 담배가 그렇고 알코올이 그렇지 않던가, 도박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지 않은가 말이다.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이 넘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는가? 베트남 전쟁에서 뿌려진 살충제 고엽제의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잠복기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평생 불구 또는 사망이라는 사실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는 통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를 먹고 나서 바로 가슴 통증이 온다면, 갈비를 맛있게 먹고 나서 갑자기 중풍이나 마비 증세가 온다면, 치즈 샌드위치를 먹고 일주일이 지나서 암덩어리가 생긴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될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음식 때문에 생긴 통증이나 질병이 그렇게 빨리 밝혀진다면 동물성 음식의 심각한 위험을 금방 눈치챌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음식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담배 한 갑을 태워서 일주일 후에 인공호흡기를 달게 된다든가, 양주 한 병을 마신 후 금방 간에 손상이 오거나 혼수 상태가 된다는가 하면 이러한 독극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한다. 다음 날 약간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띵 하더라도 그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나중에 오는 고통을 순간적으로나마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과 육식의 위험성에는 한 가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담배와 술의 위험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육식의 위험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통념에 갇혀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로 믿어버린다. 특히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TV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면 정답으로 인정해버린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은 우리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음식을 영양이 풍부하다고 믿는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 공공연히 말한다. 그들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먹어댄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격화시켜서 깐깐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당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음식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까탈스럽다고 비난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음식들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음식들의 본질적인 위험을 간과해왔다. 의사, 영양학자,
그리고 식품업계 대변하는 광고와 홍보에 질질 끌려왔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병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일 뿐이다. 나는 그 판매자들 역시 상업 자본주의의 불쌍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이거 좀 많이 와닿으시지 않으셨어요? 음식을 가려야 된다 말하면 너무 예민하고 너는 깐깐해. 너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야.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을 깐깐하다고 하고 까탈스럽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런데 정말 이 의사분은 환자들이 고치기 위해선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치료를 이 약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했죠? 음식. 네, 음식을 바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육류, 고기, 그리고 유제품. 유제품도 우유가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제품, 고기, 육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죽어간대요? 전 이 말이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서서히 죽어간대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고 1년 후에 대장에 뭔가 안 좋다, 뭐 어디 안 좋다라고 했으면 사람들 안 먹을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발현이 될 수 있는 게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말해야 된대요. 까탈스럽다 해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채식 의사의 책을 읽으면서 다음에는 또 더 왜 독인지 그런 걸 다룰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썬라이더를 드시는 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내가 지금 당장의 질병이 낫고 지금 당장의 질병이 생기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내 몸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제가 한 부분이 있어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초과된 단백질은 반드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70세를 사는 동안 동물성 식품을 소화하느라고 신장 기능의 4분의 1을 잃는다. 신장과 간은 서로 타협하면서 노력하지만 이 과잉된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더욱 쇠약하게 할 뿐이다. 초과된 단백질은 또한 뼈에 손상을 준다. 우리가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인체의 칼슘은 50%가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주로 인체의 뼈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소화되고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골다공증과 담석증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댔죠? 음식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하거나 썬라이더가 100% 식물성이고 비건이 먹는 음식이고 식물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썬라이더를 먹고 좋아졌다. 이게 썬라이더 제품이 이 식물성 음식, 채식 의사가 말한 식물이기 때문에 몸이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들어가 있죠? 썬라이더는 배합법 그리고 이제 농축, 추출 이 기술 때문에 더욱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려준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너무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 채식 의사는 의사 자격증을 버린 이유가 음식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